네, 이제 우리가 살펴보실 테마는 MQTT예요. MQTT. 자, MQTT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실 거고요. 우리가 IoT 플랫폼 구축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통신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살펴보셨던 통신은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던 게, 소켓 통신에 대한 걸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HTTP 통신은 안드로이드에서 직접 하시는 거는 살펴보시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HTTP 통신 요것도 이제 같이 보실 거고요. HTTP 통신이 네,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여기에 MQTT 통신과 그다음에 아두이노는 시리얼 통신을 하셔야 되니까 시리얼 통신 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로라 통신 같은 원격 통신 같은 것들도 이제 지원이 됩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IoT 플랫폼을 구축하시고 작업을 하실 때는 소켓 통신도 사용하시지만 MQTT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MQTT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죠. 네, AWS 같은 클라우딩 시스템 제공되는 클라우딩 서비스에서도 이 내부에서도 MQTT 통신에 대한 것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MQTT는 여러분들 여러 언어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네, 그런 통신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랑 그다음에 장비들 이런 것들 다 연결이 되고 여기서 인제 우리가 보실 것들이 스마트폰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니까 안드로이드하고도 연결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웹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게 어떤 것들이 다 하나로 묶여야 되냐면 IoT 장비들 플랫폼하고 전부 다 인제 다 연결이 돼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여기 시리얼 통신도 알아야 되고 사실은 인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작업을 하시려면 우리도 인제 언급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은 하시지 않을 거예요. 웹소켓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인제 원거리 통신으로 해서 인제 SK에서 직접 뛰어들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예 운영하고 있는 SK에서도 인제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로라 같은 네 통신들 이런 것들이 인제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인제 소켓 통신에 관련된 거는 다 하셨고 그다음에 네 HTTP 통신도 개념 설명드렸고요. MQTT 시리얼 통신 다 진행을 하셨는데 아마도 MQTT를 지금 프로젝트에서 적용하고 계신 조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좀 정리해서 올려 놓으려고 해요. 지금이 당장 아니라고 하더라도 MQTT 통신을 이용하면 보다 인제 쉽게 통신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IoT 플랫폼과 안드로이드와 웹 간의 어떤 통신을 우리가 처리하실 때 이 MQTT만큼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게 MQTT에 대한 걸 처음부터 좀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럼 MQTT를 올려드린다 그래서 MQTT만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MQTT만 알면 끝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항상 베이스는 여러분들 소켓 통신 깔고 계셔야 되고 HTTP 통신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두이노 가지고 작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시리얼 통신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기본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웹소켓 통신도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니까 웹소켓 통신도 보셔야 되고 통신을 위해서는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게 정리를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MQTT를 보실 거예요. MQTT는 예, 뭐 나와 있죠. 사이트에 나와 있고 제가 소개도 드릴 거지만 MQTT는 여러분들 메시징 서비스예요. 메시징 시스템. 그래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MQTT는 너무 크게 잡은 것 같다. 메시지 큐잉. 아이고. 네, 텔레메트리 트랜스포트. 네. 요거예요, 요거. 요거 MQTT는.
자, 일단 사이트를 들어가 보실게요. 제가 영상에다가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야 되는지 네, 정의를 다 해드릴 거예요. 네, MQTT 소문자로 가자. mqtt.org 사이트 먼저 들어가실게요. 네, mqtt.org 사이트 먼저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mqtt.org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MQTT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MQTT는 여러분들 경량의 메시지 프로토콜이에요. 경량의 메시지 프로토콜.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 양을 줄이면서 가볍게 우리가 네트워크 장치로 어떤 원격 장치들을 쉽게 액세스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뭐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이미지 같은 것들 주고받는 그런 작업들 하실 때도 MQTT 이용하시면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를 여러분들 웹이든 안드로이드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 블로그 보시면은 이거는 뭐 라즈베리 파이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지만 여기 지금 어디 있을까요? IoT에서 이건가요? 영상 스트리밍 요 IoT 플랫폼 통신에서 여기 보면은 모스키토, 우리가 사용하는 그 MQTT 브로커 프로그램이 모스키토죠. 모스키토의 웹소켓과 MQTT를 이용해서 영상 스트리밍하기라는 그 메뉴를 보시게 되면, 자, 라즈베리 파이에 이거는 파이썬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파이썬으로 했어도 잠깐. 네, 파이썬으로 했어도 요게 여러분들 웹소켓 코드예요. 이거는 이따가 마지막으로 다시 보실 거니까 뒤에서 다시 올 거예요. 뒤에서 다시 오실 거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맨 밑에다가 요 동영상을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돼 있는, 원격으로 연결돼 있는 라즈베리 파이에 서 계속 그 찍고 있는 영상을 지금 스트리밍해서 웹에다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쉽게 구현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경량의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네트워크 장치로 우리가 원격 장치를 쉽게 연결해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우리 그때 제가 MQTT 설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요거 보시면은 MQTT 퍼블리시랑 서브스크라이버에 대한 아키텍처가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브로커예요. 얘가 서버의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지금 설명 안 드릴게요. 구성 요소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브로커와 그 다음에 MQTT 클라이언트, 서브스크라이버도 클라이언트고 퍼블리셔도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온도죠. 온도 센서 같은 거.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이런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장비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백엔드 시스템, 우리는 흔히 이제 웹을 사용하잖아요. 백엔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데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때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걸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MQTT가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실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IoT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모니터링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웹이든 앱이든 여러 시스템을 연동해서 통신을 할 때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oT 플랫폼을 구축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네, 통신 기법입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가시면 서버 슬래시 브로커스라는 게 있고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눌러주면 여러 개의 이제 쓰실 수 있는 브로커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죠. 뭐 액티브 MQ부터 시작해서 네, 쭉 있어요. 뭐 하이브 MQ 같은 거, 하이브 MQ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지겠죠. IBM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스킬에서도 사용이 되어지고요. 그죠?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쓰실 거고, 우리는 요거 모스키토 쓰시는 거죠. 우리는 네, 우리는 모스키토 쓸 거예요. 요거 우리는
간단하게 모스키토 테스트를 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리셔서 쭉 내리셔서 보시면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들, 클라이언트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네, 구성 요소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퍼블리셔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라는 거, 클라이버 역할을 하는 두 개가 전부 다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 뭐예요? 요청하는 쪽이에요. 요청하는 쪽. 요청하는 거. 자, 요청하는 PC. 이게 클라이언트고, 요청을 내가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한 거. 보내기 위한 보내기 위한 어떤 그 요청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받는 역할을 하는 거나 둘 다 어떤 보내기 위한 요청, 받기 위한 요청 둘 다 요청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는 우리가 퍼블리셔라고 부르는 거고, 아이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받는 역할을 하는 건 서브스크라이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메시지 보내고 받는 역할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여러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바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언어로 표현했을 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냐. 네, C도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고요. C++도 사용하실 수 있고, 네, 우리 지금 이미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 파워 쓸 거예요. 파워. 네. 요거 파워 쓸 거예요. 근데 C를 위한 것도 파워가 있고요. C++를 위한 것도 파워가 있죠. 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자바를 위한 것도 이클립스 파워 자바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이클립스 파워 HTTP5 자바스크립트 오버 웹소켓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고, 혹은 여기 보면은 MQTT JS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도 이클립스 파워 파이썬에서 파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건 이제 파워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용하실 거고요. 자, 이제 모스키토 브로커부터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모스키토 ORG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는데, 네, 사이트 이제 접속을 해놓고요. 이왕 이제 아까 나왔으니까 제가 그 MQTT의 구성 요소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MQTT 프로토콜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MQTT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살펴보셨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네, 브로커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서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버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브로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있어야 될 게 서브스크라이버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네, 메시지 받기 위한 클라이언트예요. 네, 메시지 받기 위한 클라이언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어딨니? 네, 서브스크라이버 말고 이제 퍼블리셔가 있어야 되고, 얘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클라이언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클라이언트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이 MQTT는 장치들 간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가 자, 보실게요.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먼저 우리 브로커가 먼저 실행 중이어야 되겠죠. PC는 다 다르게 가시는 거죠, 당연히. 네, 브로커는 예를 들어서 브로커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서버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래서 브로토콜이란다. 브로커를 먼저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얘가 이제 브로커가 이름이 왜 브로커라는 그 컴포넌트 이름이 왜 브로커냐면,
메시지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있는데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왜 구독 신청 같은 거 하시는 거 우리 SNS 쓰시면서 많이 쓰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브로커가 있고요. 자, 여기 클라이언트가 두 개가 있어요. 얘는 클라이언트 A고 얘는 클라이언트 B예요. 둘 다, 자, 둘 다 얘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네, 서브스크라이버의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서브스크라이버의 역할을 할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클라이언트 C가 있습니다. 얘도 서브스크라이버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메시지를 주고받을 거예요. 그럼 아무한테나 메시지를 다 주고받는 게 아니라 관심을 등록해 놓은 유저들한테, 클라이언트들한테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내 관심 분야가 뭔지 관심 분야를 등록하고 자, 관심 분야라는 걸 우리가 이 MQTT 시스템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토픽이라고 불러요. 관심 분야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올 때까지 계속 대기해야 돼요. 얘는 무한이죠, 무한. 메시지 대기. 내가 토픽을 중지할 때까지는 나 메시지 대기하는 거 중지할 거야 이렇게 할 때까지는 무한으로 계속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액션 자체가 이제 어떻게 작업이 진행이 되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브로커가 실행 중이고 클라이언트 ABC가 서브스크라이버의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 이 A가 토픽이라는 걸 등록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토픽 등록. 자, 얘는 토픽을 요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쿡이라는 토픽을 등록을 했어요. 자, 서브스크라이버 B도 토픽을 등록을 할 거예요. 자, 토픽 등록하면서 접속을 대기할 거고 얘는 언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이렇게 해갖고 등록을 했고요. 서브스크라이버 클라이언트 C도 등록을 서버에 브로커에 토픽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얘는 요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쿡이라는 이름으로 네, 토픽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픽을 이렇게 등록을 한 거죠. 뭐 수없이 많은 어떤 장치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네, 요렇게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클라이언트 얘는 뭐 D 얘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퍼블리셔의 역할을 할 거예요. 클라이언트 E 얘도 퍼블리셔의 역할을 할 거고 사실은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들이 이 퍼블리셔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서브스크라이버의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웹이 되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가 되거나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아니면 IoT 플랫폼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퍼블리셔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퍼블리셔의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브로커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브로커 쪽으로 나 쿡이라는 토픽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야 하고 전송을 하면 브로커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토픽이 쿡이야? 그러면은 내가 받은 이 토픽을 브로커 입장에서
전달된 메시지의 토픽이 쿡이고 쿡으로 미리 나 쿡에 관심 있으니까 쿡이라는 토픽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면 나한테 꼭 보내주세요 하고 등록했었던 서브스크라이버로 얘가 메시지를 받자마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을 해줘요. 쿡이라는 메시지를. 자, 지금 쿡이라는 토픽으로 전송을 해놓은 건 등록을 해놓은 건 클라이언트 A와 클라이언트 C만 구독 신청을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B에는 토픽이 전달되지 않겠죠.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겠죠. 자, 다시 클라이언트 2에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요. 자, 우리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클라이언트 2는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2는 얘는 관심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토픽을 보낼 때 프로그래밍 이라는 토픽으로 뭐 자바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럼 이제 이 브로커에서 또 판단하는 거죠. 어라? 프로그래밍? A는 쿡이라는 토픽을 원했으니까 스킵. B가 프로그래밍이라는 토픽을 원했네. B 쪽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죠. C는 얘는 쿡이니까 스킵. 그래서 클라이언트 C와 A는 쿡이라는 토픽으로 그 메시지를 요청받기로 구독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A하고 C한테는 가지 않고 B한테만 이렇게 메시지가 날아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용어 정리 다시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중간에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브로커다. 얘는 서버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 메시지를 브로커로부터 전송받기 위해서 등록하는 구독 신청을 하고 대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메시지를 받기 위한 클라이언트가 서브스크라이버고 뭐 이 서브스크라이버 A는 부산에 있고요.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그 다음에 B는 뭐 인천에 있고요. C는 울산에 있고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는 퍼블리셔다. 네, 역시 퍼블리셔는 이거 뭐 IP랑 통신 상황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브로커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제 MQTT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거리를 놓고 우리가 그 설계가 된 건 아니지만 뭐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 왜냐면 AWS에도 올리고 받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기회가 되면 로라랑 MQTT랑 이제 비교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 제공되는 프로토콜이 이제 MQTT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MQTT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시려면 MQTT의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QTT 프로토콜의 어떤 MQTT 통신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다음 강좌에서 MQTT 브로커를 설치하시고 이제 메시지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